남편의 음성 메시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3년 결혼 생활의 배신이 드러나며 아내는 자신의 사업과 인생을 지키기 위해 차가운 복수를 시작한다. 그날 저녁,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내 차 안에 앉아 조수석에 놓인 갈색 봉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내는 3년 결혼 생활을 끝낼 이혼 서류와 남편의 부동산 제국을 무너뜨릴 증거가 가득한 USB가 들어있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나는 동화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악몽이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나에게 절대 보내지 말았어야 할 그 음성 메시지 때문이었다. 화요일 아침, 집안 서재에서 그랜드뷰 호텔 프로젝트 디자인을 작업하고 있었다. 내 인생 최대의 계약, 경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기회였다. 핸드폰이 울리며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남편 민호가 평소처럼 달콤한 아침 인사를 보냈을 거라 생각하고 미소 지었다. 그런데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내 피가 얼어붙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어요. 이 사랑하는 남편 노릇이 너무 피곤해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민호가 나에게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연락처를 잘못 선택한 모양이었다. 지은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2주 후에 그랜드뷰 계약을 내 이름으로 확보한 직후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그녀가 바보같이 모든 클라이언트 정보를 나한테 공유했으니까. 이미 그녀의 주요 클라이언트 3곳을 내 부동산 딜로 돌려놨어요. 핸드폰을 불에 데인 듯 떨어뜨렸다. 이게 현실일 리 없다. 민호는 나를 사랑했다. 다음 달에 꿈의 집을 사기로 했고 아이를 가질 계획도 세웠다. 이건 장난일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계산적인 톤으로. 수민이가 더 기다리기 싫어해요. 지금 당장 지은이를 버리라고 하네요. 하지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 호텔 프로젝트를 훔쳐 내 작품으로 만들면 충분한 돈과 명성을 얻고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지은이는 그럴 만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나를 이 결혼에 가둔 대가로. 수민이, 누구지? 민호가 일하는 여성들, 소개했던 클라이언트들을 떠올렸다. 그러자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다. 김수민, 최근 민호의 여러 프로젝트에 투자한 부유한 투자자. 우리 집에 비즈니스 미팅으로 올 때마다 과도하게 친근했던 그 여자. 음성 메시지가 끝나지 않았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내 신분에 맞지 않는 결혼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지은이는 그냥 시골 출신의 야심만 큰 여자예요. 그녀의 작은 디자인 사업이 대수라고 생각하나 봐요. 내가 지지 않은 척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한심할 정도예요. 그녀 디자인을 몰래 복사해서 경쟁사에 팔아먹은 것도 모르고. 가슴이 조여들었다. 숨이 막혔다. 3년의 결혼, 사랑받고 지지받는다고 믿었던 그 모든 순간. 전부 가짜였다. 제일 좋은 건 그녀가 나를 완전히 믿는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계좌,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 모든 걸 공유했어요. 그랜드뷰 계약에도 내 이름을 파트너로 넣었고요. 이혼할 때 그녀를 그냥 어시스턴트로 치부할 거예요. 누가 이정씨 집안 출신인 나 대신 그런 하찮은 여자를 믿겠어요? 배경에서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가족 모임에서 내가 듣지 못할 때 내 출신과 옷차림, 가족을 비하하던 그 차가운 웃음. 걱정 마, 민호야. 그 여자한테서 벗어나면 제대로 된 결혼을 해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지은이의 훔친 작업으로 돈을 벌면 내 사업도 파산해서 구할 수 있어. 음성 메시지가 끝났다. 민호가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고 약속하며. 나는 서재 의자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랜드뷰 호텔 디자인, 수개월의 노고, 내 경력을 날려줄 프로젝트.
민호가 그걸 모두 훔칠 계획이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민호의 문자. 미안, 자기. 실수로 보낸 거야? 그 음성 메시지 무시해. 사랑해. 사랑한다고? 그는 사랑이 뭔지도 몰랐다. 나는 서재를 둘러보았다. 결혼할 때 민호가 세팅해준 공간. 매일 아침 커피를 가져다 주던 책상. 내 첫 사업 면허를 벽에 걸어주며 자랑스럽다고 말하던 그곳 모든 게 거짓이었다. 그는 나를 연구하고 약점을 파악하고 파괴를 계획했던 거다. 하지만 민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나를 과소평가한 거야? 나는 그 음성 메시지를 새기기에 저장하고 복사본을 만들었다. 노트북을 열어 이혼 변호사, 비즈니스 변호사, 사기 수사 전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민호가 게임을 시작했다면 시골 출신의 야심만 큰 여자가 감사함을 멈추고 복수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줄 차례였다. 그날 저녁, 민호가 꽃다발을 들고 가짜 미소를 지으며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10보 앞서 나아가고 있었다.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6개월 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2월의 상쾌한 아침, 민호가 침대에서 아침 식사를 서프라이즈로 가져왔다. 딸기, 하트 모양 팬케이크, 내가 좋아하는 커피.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내 심장을 뛰게 하던 시절이었다. 소식 있어? 피터슨 프로젝트가 성사됐어. 새 오피스 빌딩 계약이야. 나는 커피에 거의 살에 들릴 뻔했다. 민호야, 그건 내 클라이언트야. 몇 달째 디자인 작업했어. 그가 웃으며 내 이마에 키스했다. 물론, 자기. 내가 계약하는 거지? 내가 적절한 사람들 소개해준 덕분이야. 우리는 팀이잖아. 팀이라는 단어. 민호가 항상 쓰던 말에 내가 디자인에 집중할 동안 비즈니스 이메일을 처리해주겠다고 할 때, 공동은행 계좌에 그의 이름을 추가하자고 제안할 때, 백업 목적으로 클라이언트 파일을 공유 컴퓨터에 저장하자고 할 때, 나는 그런 남편이 있어 감사했다. 내 아버지는 예술과 디자인을 취미로만 보셨지만, 민호는 내 꿈을 응원했다. 더 크게 꿈꾸라고. 팀 얘기 나와서 말인데, 오늘 저녁에 엄마가 우리랑 식사하고 싶대. 새집 계획에 아이디어가 있대. 위가 살짝 내려앉았다. 이정숙 여사는 나를 좋아한 적이 없었다. 결혼 준비 중에 민호에게 더 적합한 사람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다. 가족 모임에서 나를 민호의 작은 아내, 컴퓨터로 장난치는 으로 소개하셨다. 하지만 민호는 항상 나를 변호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엄마 걱정 마, 그냥 보호 본능이 강하신 거야? 내 사업이 성공하는 걸 보면 마음이 풀릴 거야. 그날 저녁, 이정씨 집안 식당에서 식사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조상 초상화가 걸린 화려한 공간. 정숙 여사가 유명한 파엘라를 서빙하며 집 계획을 논의했다. 민호야, 그 동네에 정말 살고 싶니? 너무 중산층 같아. 사람들이 뭐라 할까? 엄마, 지은이가 그 지역 좋아해요. 그녀 사무실도 가깝고 아이들 학교도 좋아요. 정숙 여사의 포크가 접시에 부딪혔다. 아이. 민호야, 내 경력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지은이의 작은 취미 사업이 가족을 부양할 만큼 안정적이지 않아. 취미가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 12개 정규 클라이언트가 있고 피터슨 계약도 따냈어요. 그녀가 손을 저었다. 계약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어, 얘야. 부동산은 달라. 세대 재산이야, 민호가 쌓는 것처럼. 민호가 그녀의 말을 바로잡지 않았다.
테이블 아래에서 내 손을 쥐었을 뿐 주제를 바꿨다. 식사 후 화장실에 간 척하며 주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지은이는 착하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일까? 이정숙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너는 누구든 가질 수 있어? 김수민이 내 소식 묻더라. 엄마, 나 결혼했어요. 지은이를 사랑해요. 사랑은 시든다, 민호야. 하지만 집안 유산은 영원해. 그냥 생각해봐. 돌아갔을 때 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다. 민호가 생각에 잠겼고 나는 어머니의 말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의심했다. 어머님이 나 싫어하시네 마침내 말했다. 민호가 내 손을 잡았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전통 가정은 그래? 하지만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게 중요해. 나는 믿었다. 믿고 싶었다. 그 후 몇 달, 민호는 내 사업에 더 깊이 관여했다. 클라이언트 미팅에 동행하며 그의 부동산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계약과 인보이스를 처리해주겠다고, 창의적 작업에 집중하라고. 너는 아티스트야. 비즈니스 쪽은 내가 맡길게. 그의 지지에 감동받았다. 친구들이 부러워했다. 운 좋아. 대부분 남편은 아내, 직업도 제대로 모르잖아. 민호는 모든 걸 기억했다. 클라이언트 이름, 마감일, 모든 비밀번호. 도움이 되고 관심 많고 지지적이었다. 왜 모든 액세스를 요구하는지 의심하지 않았다. 중요한 통화에 왜 항상 있으려 하는지. 클라이언트 대화에서 왜 자신의 부동산 서비스로 유도하는지. 모든 게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걸 쌓는다고 믿었으니까. 그의 성공이 내 성공, 내 성공이 그의 성공이라고. 그가 내 사업을 파괴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 그 음성 메시지를 들은 다음 날 정숙 여사의 역할이 떠올랐다. 그래서 처음으로 민호의 핸드폰을 뒤졌다. 그가 샤워 중일 때 발견한 건 메스꺼움을 불러일으켰다. 민호와 어머니 사이의 수백 개 메시지, 거의 2년 전부터. 내가 미쳐보지 못한 음모의 그림을 그려내는? 가장 오래된 메시지는 작년 3월이었다. 정숙, 민호야, 내가 걱정돼. 지은이가 내 잠재력을 막고 있어? 지금쯤 집안 사업을 이끌 수 있었을 텐데. 민호, 엄마, 그녀는 내 아내예요. 버릴 수 없어요? 정숙, 버리라는 게 아니야? 미래를 생각해. 럭셔리 부동산으로 확장할 때 지은이 출신이 고급 클라이언트 앞에서 창피를 줄 수 있어. 민호, 어쩌라는 거예요? 정숙, 옵션을 열어둬, 민호야. 너무 애착 가지지 마. 메시지가 점점 나빠졌다. 정숙이 민호의 마음을 천천히 중독시키는. 성공한 부동산 재벌과 적합한 아내에 대한 기사를 보내고 아래로 결혼한 가족들의 후회 소문을 공유하고 하지만 최악은 나를 살해 연구처럼 기록한 거였다. 정숙, 지은이가 또 그 싸구려 드레스 입고 결혼식 갔더라. 사람들이 눈치챌 거야, 민호. 정숙, 지은이 부모가 아직 그 작은 아파트에 산대. 사돈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정숙, 어제 저녁에 지은이가 오드 도브르라고 발음 틀렸어. 수민이는 그런 실수 안 할 텐데. 작은 순간, 사소한 결점, 돈 없는 출신의 모든 흔적을 정숙이 카탈로그처럼 모아 탄약으로 썼다. 6개월 전 메시지, 민호가 내 사업에 더 관여하기 시작할 무렵. 정숙, 지은이를 떠날 거라면 재정적으로 보호받아야 해기 결혼해서 무언가 얻어라. 민호, 무슨 뜻이에요? 정숙, 그녀 디자인 사업이 잘 나가잖아. 배워. 떠날 때 클라이언트 몇 가져가.
낭비된 세월에 대한 보상으로 봐. 민호,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엄마. 정숙, 잘못된 건 내 아래 결혼 생활이야. 지은이가 정말 사랑하면 내 성공을 바랄 거야, 놓아주면서라도. 핸드폰을 내려놓아야 했다. 조작이 너무 계산적이고 잔인했다. 정숙이 몇 달째 민호에게 내가 문제라고, 나 때문에 뒤처진다고, 더 나은 걸 가질 자격 있다고 세뇌시켰다. 하지만 더 나빴다. 정숙, 어제 자선 갈라에서 민호를 수민이한테 소개했어. 1시간 대화했대. 교육받고, 부유하고, 세련됐어. 지은이가 아닌 모든 걸 가진 여자. 민호, 좋은 사람이지만 나 결혼했어요. 정숙, 결혼은 서류일 뿐이야, 민호야. 진짜 파트너를 찾아. 너를 끌어올리는 사람,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메시지는 정숙이 민호와 수민의 주연한 만남을 주선한 걸 보여줬다. 비즈니스 미팅으로 위장한 커피 데이트, 수민이 민호 옆에 앉은 만찬 파티, 갤러리 오프닝에서 둘이 단둘이 시간을 보낸. 천천히 민호의 메시지가 변했다. 민호, 수민이가 부동산 비즈니스를 잘 이해해. 좋은 인사이트예요. 민호, 엄마 말이 맞아요. 지은이는 우리 세계에 맞지 않아. 민호, 너무 빨리 정착한 걸지도. 젊어서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불륜 메시지. 정숙, 수민이가 주말에 해안으로 가, 너 초대했대. 가봐. 민호, 지은이는? 정숙, 비즈니스 출장이라고 해. 일종의 투자니까. 내 미래에 투자하는 거지? 민호, 죄책감 들어요. 정숙, 죄책감은 변화의 두려움일 뿐이야. 민호야, 너는 진짜 행복을 누릴 자격 있어. 이 가짜 삶이 아니라? 마지막 메시지는 2주 전, 내 파괴를 상세히 계획한. 정숙, 그랜드 뷰 계약을 내 이름으로 하면 새 출발할 신뢰를 얻어. 수민이 아버지가 내 새 회사에 투자하고 싶대. 민호, 지은이 다른 클라이언트는? 정숙, 데려가. 그녀가 모든 액세스 줬잖아. 내가 쌓은 걸 보호하는 거지, 훔치는 게 아니야. 민호, 이혼은? 정숙, 간단히. 불화로. 내 새 성공과 수민이 집안 배경으로 지은이는 싸울 수 없을 거야. 나는 욕실 바닥에 앉아 메시지를 하나씩 읽었다. 시어머니가 내 결혼을 체계적으로 파괴한. 민호를 천천히 조종해서 그가 조작당하는지조차 모르게. 하지만 읽으면서 깨달았다. 정숙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모든 걸 기록한 거야? 거짓, 조작, 필요한 증거가 흑백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했지만 내 복수의 청사진을 건네준 셈이었다. 다음 날, 나는 내 삶의 탐정이 되었다. 발견한 건 민호와 정숙이 나를 상처 줄 계획뿐 아니라 이미 몇 달째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비즈니스 이메일 계좌부터 확인했다. 6개월째 민호가 관리해 주었고 나는 감사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눈으로 봤다. 본 적 없는 이메일들이 있었다. 주요 클라이언트 피터슨 그룹, 리버사이드 개발, 코스탈 프로퍼티로부터 내 신뢰성과 소통 문제에 대한 우려 메시지. 이메일에 따르면 내가 중요한 미팅과 마감을 여러 번 놓쳤다고. 하지만 나는 절대 놓친 적 없다. 캘린더를 세세히 관리하고 약속을 2번 확인했다. 그러자 답장들이 나왔다. 내 계좌에서 보낸, 하지만 내가 아닌. 개인 문제로 사과하며 클라이언트가 내 비즈니스 파트너 민호와 일하는 게 더 편할 수 있다고 제안한. 민호의 부동산 경험이 풍부하다고. 민호가 내 클라이언트 관계를 사보타주한 거였다. 더 깊이 파고들자 내 개인 클라이언트 커뮤니케이션을 민호 개인 계좌로 포워드한. 내가 만든 디자인 컨셉, 가격 전략,
클라이언트 선호와 예산 정보까지. 민호가 내 작업을 훔쳐 자신의 클라이언트 관계를 쌓고 있었다. 하지만 최악은 보낸 폴더였다. 내가 쓰지 않은 이메일, 경쟁사의 내 디자인 컨셉과 클라이언트 리스트를 공유한. 민호가 내 작업을 팔아먹으면서 동시에 클라이언트를 자신에게 빼앗은. 손이 떨리며 피터슨 그룹에 직접 전화했다. 토레스 디자인 스튜디오의 지은입니다. 프로젝트 타임라인 확인하려고요. 어색한 침묵. 아, 지은 씨 이미 아는 줄 알았어요. 당신 남편 회사로 옮겼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전날 밤, 집 서재에 앉아 민호와 함께 쌓은 모든 걸 바라보았다. 거짓 위에 세워진. 울거나 대면하는 대신 계획을 세웠다. 노트북에 자유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고 증거를 문서화했다. 민호와 정숙 메시지 스크린샷, 민호와 수민 사진, 내 계좌에서 보낸 이메일 복사본, 의심스러운 은행 이체 기록. 도움이 필요했다. 완전히 믿을 수 있는 한 사람. 승훈이었다. 2년째 비즈니스 파트너. 하지만 민호는 우리의 파트너십 깊이를 몰랐다. 사업 시작할 때 승훈이 초기 자금을 대고 30% 지분을 가졌다. 럭셔리 리노베이션 전문 계약자, 내 재능을 믿었다. 더 중요하게 승훈은 민호를 좋아한 적 없었다. 그놈 가짜야? 웃음이 과하고 내 사업에 너무 물어봐. 당시 민호를 변호했지만 이제 승훈이 내가 못 본 걸 봤다는 걸 깨달았다. 밤 11시에 승훈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무슨 일? 목소리가 안 좋아. 승훈아, 오늘 밤 봐야 해. 사업 관련이야. 20분 후 승훈이 주방에 앉아 민호의 음성 메시지를 들었다. 그의 얼굴이 혼란해서 분노로 사리로 변했다. 이 개자식 속삭였다. 지은아, 미안. 걱정했을 때 더 밀어붙였어야 했어. 경고하려 했잖아. 내가 듣지 않았어. 승훈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뭐 할래? 그놈 파괴하고 싶으면 나 완전 동참할게. 다음 3시간 군사적 정밀함으로 내 탈출과 민호의 몰락을 계획했다. 첫째, 사업 자산 확보. 승훈이 몇 달째 내 이익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주요 디자인은 그의 보안 서버에 자동 백업. 클라이언트 계약에 지적 재산 보호 조항이 있었다. 민호의 관여가 걱정됐어. 너 모르게 안전장치 만들었어. 모든 복사본 있어? 원본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재무 기록. 왜 안 말했어? 너 그를 사랑했으니까? 질투한다고 생각할까봐. 질투했어. 승훈이 내 눈을 봤다. 응, 만난 날부터 사랑했어. 하지만 결혼하고 행복했으니 거리뒀어. 보호하고 싶었을 뿐. 내 심장이 복잡해졌지만 감정을 미뤘다. 지금은 생존에 집중. 새벽까지 계획 세웠다. 단계 1, 새 회사로 자산 이전. 승훈이 파트너라 합법. 단계 2, 모든 증거 수집. 민호의 사기, 불륜, 훔칠 계획. 단계 3, 클라이언트 보호. 충성 클라이언트에게 상황 설명, 민호 계획으로부터 보호. 단계 4, 법적 준비. 승훈이 아는 지적재산 사기 전문 변호사. 단계 5, 핵 옵션. 모든 걸 한 번에 폭로. 민호의 부동산위원회, 수민 남편, 필요시 미디어. 또 있어. 승훈이 일출이 비치며 말했다. 수민 남편, 로베르토 마르티네즈는 내 최대 클라이언트야. 작년 해변집 리노베이션 맡겼어. 불륜 모르고. 그는 강력하고 부유하고 수민을 완벽하다고 봐. 진실 알 권리 있어. 민호의 최대 투자자지. 맞아. 자금 빼면 민호 사업 붕괴할 거야.
승훈이 떠나며 내 손을 쥐었다. 지은아,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든 이겨낼 수 있게 도울게. 내가 당한 건 안 돼. 그가 떠난 후 샤워하고 정상인 척 옷 입었다. 민호가 내려와 휘파람 불며 뺨에 키스하고 하루 계획 물었다. 그랜드 뷰 프로젝트 작업할게. 다음 주에 내가 검토할 디자인 완성할게 달콤하게 말했다. 완벽해. 그가 검토할에 강조를 놓쳤다. 민호가 클라이언트 미팅, 아마 수민 데이트으로 나가자. 자유 프로젝트 1단계 시작. 그날 저녁 민호가 돌아올 때 사업 자산 절반을 승훈과 만든 새 회사로 이전했다. 다음 주 새 변호사 미팅도 예약. 민호가 3년 계획했다면 나는 3주 만에 그의 세계를 파괴할 거다. 2주 후 모든 게 준비됐다. 민호는 내 삶의 작업을 훔칠 계획 중이었지만 나는 그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시작. 민호가 중요한 미팅 있다고 일찍 나갔다. 실제로 수민과 그랜드 뷰 계약 인수 계획 세우는 거 알았다. 하지만 민호 모르게 3일 전 그랜드 뷰 임원들과 만났다. 혼란스러워요. 당신 남편 회사에서 온 커뮤니케이션에서 그가 리드 디자이너라고 주장해요. 원본 계약, 타임스탬프 디자인 스케치, 민호 사기 증거 보여줬다. 그들 변호사가 매우 관심. 즉시 민호 씨와 계약 종료하고 사기 미수로 형사 고발 추천할게요. 민호가 수민과 있을 동안 나는 주 부동산위원회에 두꺼운 증거 폴더로 공식 불만 제기. 수사관이 내 계좌에서 보낸 이메일, 훔친 클라이언트 리스트, 위조 문서 보며 눈 커졌다. 심각한 사기예요. 즉시 조사 시작하고 검토 중 라이선스 정지할게요. 화요일,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차례. 승훈이 새 리노베이션 논의로 미팅 주선. 로베르토가 대리석 카운터톱 기대하며 왔지만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아내와 내 남편 사진, 사기 은행 기록, 미래 계획 메시지 복사본. 로베르토의 얼굴이 혼란, 불신, 분노, 차가운 계산으로 변했다. 얼마나? 조용히 물었다. 증명할 수 있는 8개월. 아마 더 길게. 그가 손잡고 키스하는 사진, 훔친 돈으로 3 계획하는 걸 봤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 안정. 나한테 뭐 필요해? 아무것도. 진실 알 권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호 사업, 내가 투자한 프로젝트는 승훈이 앞으로. 모두 사기 위해. 디자인 훔치고 클라이언트 조작하고 당신 돈으로 불륜 펀딩. 로베르토가 천천히 일어났다. 감사해. 둘 다 문 앞에서 멈췄다. 민호는 이 도시에서 일 못할 거야. 내가 확실히 할게. 수요일, 미디어 차례. 사기 케이스 전문 로컬 비즈니스 기자 연락. 성공한 부동산 에이전트가 아내 사업 훔치며 투자자 아내와 떠날 계획한 이야기 관심. 사기, 불륜, 가족 드라마, 지적 재산 도둑. 언제 발행? 금요일, 금요일까지 줘. 목요일, 정숙 차례. 민호가 내 사업 계좌 돈으로 어머니의 파산 위기 레스토랑을 지탱한 걸 알았다. 집 다운 페이먼트 돈이 비밀 이체. 점심 러시 때 그녀 레스토랑에 들어가 폴더 건넸다. 이게 뭐야? 평소 차가운 태도가 살짝 흔들렸다. 아들님이 내 사업에서 훔친 돈으로 당신 사업 구한 은행 기록. 사기 공모 소송도. 정숙의 얼굴이 하얘지며 문서 넘겼다. 아무것도 증명 못해. 할 수 있어요. 민호가 상세 기록 남겼어요. 당신들 메시지도 증거예요. 그녀를 남겨두고 나왔다. 내일쯤 레스토랑 문 닫고 자산 동결될 걸 알며. 금요일 아침, 민호가 깨어났을 때 부동산 라이선스 정지, 최대 투자자 자금 철회, 로컬 비즈니스 저널의 불륜 폭로, 주방 테이블의 이혼 서류. 하지만 나는 그의 반응 볼 자리에 없었다.
승훈과 새 사무실에서 민호의 사기 진실 알게 된 새 주요 클라이언트와 계약 서명 중이었다. 민호의 미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전쟁 거의 끝났고 모든 전투에서 이겼다. 6개월 후 토레스 디자인 개발 펜트하우스 사무실에 섰다. 승훈과 옛삶의 재에서 쌓은 회사, 바닥에서 천장까지 창으로 그랜드뷰 호텔이 스카이라인에 솟아오르는 게 보였다. 내 디자인과 비전으로 지은. 민호는 모든 걸 잃었다. 그가 나에게 계획한 대로. 주위원회 조사로 사기 드러나 라이선스 영구 취소. 비즈니스 저널 기사가 전국 미디어에 퍼져 국내 어디서도 부동산 일 못하게. 로베르토가 투자 철회뿐 아니라 사기 소송 걸어 민호 파산. 수미는 로베르토와 이혼하고 민호와 새 출발하려 했지만 돈과 전망 없어 관계 붕괴. 그녀 부모 집으로 돌아갔고 민호는 3시간 떨어진 마을 자동차 딜러십에서 일한다고 들었다. 정숙 레스토랑은 영구 폐쇄. 내 사기 공모 소송으로 저축 다 날아간 정산.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민호와 말 안 한다고 가족 명예 파괴했다고 탓하며. 하지만 가장 달콤한 복수는 내 성공이었다. 토레스 디자인 개발은 도시에서 가장 찾는 회사, 그랜드뷰 프로젝트가 3건 건축상 받고 주 전역 주요 개발자 계약. 승훈과 12명 직원 고용, 다른 도시 확장 계획. 더 중요하게 진짜 사랑 찾았다. 승훈은 참았고 밀지 않고 항상 지지. 파트너십에서 우정으로 더 깊은 걸로 자연스레 자랐다. 그는 내 야심 사랑하고 성공 축하하고 내 업적 축소하거나 훔치려 한 적 없었다. 지은 씨, 손님 왔어요. 개인적이라고. 계약 검토 중 올려다보니 민호가 문간에 서 있었다. 야위고, 면도 안 하고, 안 맞는 싸구려 수트. 내가 결혼한 자신감 있고 매력적인 남자는 사라지고 부서진 절망적인 누군가. 지은아, 제발 5분만. 조수를 내보냈다. 민호가 내 책상 맞은편 앉아 내가 그 없이 쌓은 성공 둘러봤다. 대단해. 내가 이걸 다? 승훈과 함께. 정직, 노력, 상호 존중으로. 둘 약혼했다 들었어. 축하해. 내 손가락 단순하지만 우아한 반지 만졌다. 고마워. 민호가 긴 침묵. 사과하러 왔어. 용서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뭐? 불륜, 도둑질, 3년 거짓, 내 삶 파괴하고 작업 훔칠 계획. 그가 움찔. 모두. 잘못했어, 지은아. 바보 같고 탐욕스러웠어. 엄마가 내 마음 중독시켰어. 어머님이 너 훔치게 한 거 아니야, 민호. 바람피게 한 거 아니야? 나 아무것도 없이 버리고 새 삶 계획한 거 아니야? 내 선택이야. 알아. 전부 내 책임. 그냥. 내가 그리워. 우리. 내가 의자에 기대 글을 봤다. 내가 전 세계였던 남자. 우리는 없었어. 내가 너 완전히 사랑한 거, 너가 사랑 척하며 파괴 계획한 거, 그건 결혼 아니야? 사기지. 사랑했어. 아직도. 아니. 내가 줄 수 있는 걸 사랑한 거야? 내 신뢰, 작업, 연결, 돈, 나 자체는 아니야. 민호 어깨 쳐졌다. 뭐 할 수 있어? 어떻게 바로잡아? 못해. 일부 배신은 너무 깊어. 그가 1분 더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내가 행복해서 다행이야. 내가 그럴 자격 있어? 그가 떠난 후 사무실에 앉아 여정 생각했다. 내 세계를 산산조각 낸 음성 메시지가 실제로 내 삶을 구했다. 민호가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그의 본 모습을 보여줬다. 승훈 문자, 오늘 저녁. 마이애미 프로젝트 소식 있어?
미소 지으며 답, 기다리게. 진짜 사랑은 훔치지 않고 함께 쌓는다. 진짜 파트너십은 줄이지 않고 둘 다 올린다. 민호가 나 파괴하려 했지만 대신 내가 될 운명으로 자유롭게 해줬다. 그게 최고의 복수였다.